안녕하십니까, 박찬일입니다. 겨울이 몸으로 느껴지는 요즘 따뜻한 방에서 읽어볼 만한 책 한 권과 함께 다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주 유명한, 이제까지 소개드렸던 책들보다 더 유명하면 유명했지 모자라지 않을 책을 한 권 소개해 볼까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빅토르 위고가 지은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생소하신가요? 그러면 장발장이라는 제목은 어떠신가요? 네, 바로 그 장발장이 레미제라블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그럼 저와 같이 레미제라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미제라블의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주인공인 장발장, 그리고 수양딸 코제트, 코제트의 엄마 팡틴, 그리고 코제트와 사랑하는 사이인 마리우스, 그리고 장발장을 쫓는 경찰 자베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크게는 이 인물들이 레미제라블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한 번쯤은 소설이나 영화, 뮤지컬 등으로 접해본 내용이라 대략의 줄거리를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전체 줄거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인공 장발장은 굶주리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빵을 훔치고 그 죄로 복역을 하게 됩니다. 복역 중에 수많은 탈옥 시도와 실패의 반복으로 5년이었던 형량이 19년으로 늘어나 보게 되죠. 그 후 가석방이 되어서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 없이 이리저리 떠돌다가 한 성당에서 묵어가게 되는데 장발장은 밤중에 은식기를 훔쳐서 도망가게 됩니다. 하지만 순찰을 하던 병사들에게 잡혀서 다시 성당으로 오게 되고 그런 장발장을 보면서 성당의 주교는 왜 내가 준 은촛대는 가지고 가지 않았냐며 도둑질을 한 장발장을 오히려 감싸주게 됩니다. 그리고 장발장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장발장은 스스로의 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 후 장발장은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한 도시에서 사업에 크게 성공하게 되며 많은 구제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시장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죄수 시절의 장발장을 알고 있는 자베르가 부임하게 되면서 장발장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장발장의 공장에서 일하는 팡틴이라는 여인은 코제트라는 딸을 둔 미혼모입니다. 그 당시는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팡틴은 딸을 어느 한 식당에 맡겨두고 장발장의 공장에서 일을 하며 번 돈의 대부분을 양육비로 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말하기 좋아하는 동료들이 그 사실을 알아내고 소문을 내서 그 과정에 팡틴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양육비를 위해서 머리도 팔고 이도 뽑아 팔고 결국은 몸까지 파는 거리의 여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거리의 생활을 이어가던 중 자신을 희롱하는 남자와 시비가 붙게 되고 마침 지나던 자벨에게 붙잡히지만 장발장의 도움을 받아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너무 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안 팡틴은 죽어가며 장발장에게 자신의 딸 코제트를 부탁하게 됩니다. 한편 마들렌 시장이 장발장이 아닌지 계속 의심을 하고 있던 자베르는 진짜 장발장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장발장에게 찾아가 내가 오해해서 미안하다며 진범이 잡혔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장발장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오해로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며 법정에 가서 자신이 진짜 장발장임을 밝히고 다시 수감하게 됩니다. 복역 중에 우연한 사고로 사람을 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고사 처리되면서 자유의 몸이 된 장발장은 팡틴과의 약속을 위해 식당에서 학대당하고 있던 코제트를 구해
파리로 향하지만 우연히 그곳에서 다시 자베르에게 발각되며 다시 한번 추격을 피해 다녀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다시 수녀원에 숨어 살게 된 장발장과 코제트는 그곳에서 마리우스를 만나게 되고 마리우스와 코제트는 사랑에 빠지지만 마리우스에 대한 의심과 질투로 장발장은 코제트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코제트를 학대하던 여관 주인을 다시 만나게 된 장발장은 그들에게 협박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베르가 나타나 그들을 모두 잡아 가두게 되지만 장발장은 다시 정체를 들켜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코제트와 함께 사라져버리고 그 후에 프랑스 혁명이 촉발되어 마리우스는 혁명에 동참하며 자신이 곧 죽을 것임을 코제트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장발장은 마리우스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밀정으로 온 자베르를 만나게 되며 자베르는 혁명군에게 잡혀서 죽을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붙잡힌 자베르를 풀어주고 위험에 빠진 마리우스를 구출하여 도망을 치지만 자신이 풀어준 자베르를 다시 만나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 자베르에게 마리우스만 데려다주고 오겠다며 내 부탁을 들어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평생을 쫓던 장발장의 요청이지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기 때문일까요? 그런 장발장을 자베르는 놓아주게 됩니다. 이후에 자베르는 심각한 공황 상태에 빠져서 자살을 하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제트와 마리우스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장발장은 몸을 숨기지만 코제트를 향한 그리움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마리우스에게 돈을 뜯어내려던 여관 주인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구해지게 되었는지를 들은 마리우스는 장발장이 자신을 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코제트와 함께 장발장을 찾아가고 그들은 만나고 장발장은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길었던 줄거리 소개가 끝난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았으면 하는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저는 얽히고 얽힌 감정선, 사랑과 대립,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포용하는 주제는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국왕파와 공화파가 서로 원수처럼 여기는 시대상이 그 작품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이 내용들 속에서 작가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고 상처 주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발장을 용서한 신부의 행동이, 자베르를 용서한 장발장의 행동이, 그리고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던 장발장이 마지막에 코제트와 마리우스의 용서를 통해 죄책감에서 벗어나 평온해지는 모습을 통해 용서와 이해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자베르는 착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쁜 사람일까요?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장발장을 모두가 신임하고 선망하는 시장인 그런 장발장을 끝까지 의심하고 변화된 모습에 상관없이 자신이 알고 있던 죄수 장발장으로 대하며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자베르. 그는 과연 선일까요? 악일까요? 저는 자베르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가장 순수하게 자신의 일에 충실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경찰이었고 경찰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사라진 범죄자를 쫓았을 뿐입니다. 경찰의 역할이라는 것에 자신의 가치가 있다고 믿었고 그 역할이 선이라고 믿었으며 모든 것에 우선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자신이 악이라고 규정한 인물에 의해 목숨이 살려지고 자신 또한 그런 악을 풀어주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이 무너져버렸고 결국 자신은 경찰로서도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도 양심을 지키지 못한 사실에 혼란스러워하며
자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들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고 따르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다투고 부딪히며 살아가지만 실상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될지라도 내 신념과 가치가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서 자베르처럼 혼란스러움에 빠지지 않으려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장발장은 왜 그렇게도 코제트에게 집착했을까요? 사실 코제트는 자신과 큰 관계가 없는 어떤 한 여인의 유언으로 맡아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꼭 들어줘야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장발장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모습보다 한 인간으로 봐주며 딸을 맡긴 팡틴의 마음을 단지 무시할 수 없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발장은 스스로에게 늘 죄책감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었고 팡틴의 부탁으로 맡게 된 코제트는 죄인에서 벗어난 자신의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상징하는 인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 또한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죄에 묶여서 도망치고 숨고 피하기보다는 나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알고 나 또한 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면서 산다면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긴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함께 나눈 이야기 외에도 레미제라블 속에는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 그리고 밖에서 활동하기가 조심스럽고 어려운 요즘. 조금은 길지만 하나하나 읽어보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레미제라블.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